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또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과 방송을 하고 딱 열흘 만에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 전문가나 또는 증권사 직원을 사칭을 해서 텔레그램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금품을 수익률을 보장을 하고 금품을 이제 돈을 보내라는 그런 보이스 사기 피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서 항상 금융기관이나 정식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사나 이런 곳은 절대 여러분들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을 담보로 해서 뭐 장외주식을 하네 무엇을 하네 이렇게 꼬시면 절대 넘어가서 입금을 하시면 피해를 본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쪽은 절대 눈여겨보지도 마시고, 또 자기 계좌가 아닌 곳에 돈을 넣으라고 한다. 그거 전부 다 보이스피싱이니까 제발 좀 조심하셔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생방송 중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을 선정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자 그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안 해주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곳에서의 매수 타점은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실제로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 주식이 시작이 되니까 미국 주식도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규칙성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규칙성을 배워서 얼마든지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모토는 한 30여 년 동안 자기 팔자는 자기가 지키는 거지 누구한테 종목 받아서 내 인생이 핀다, 팔자가 핀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일을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상승 흐름 전에는 요러요러한 규칙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약 7주 동안 전반부에서는 그런 규칙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손절을 놓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익 관리를 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훈련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지, 어떤 종목 한 40%, 2배, 3배, 4배 올라갈 종목 골라줘 라고 제 친구나 지인이 얘기하면 속으로 굉장히 무시를 하곤 합니다. 그런 종목 알면 제가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정말 1, 2주 사이에 3,000을 뚫고 4,500포인트 또는 5,000포인트 그 이상 갈 확률이 높은 긍정적인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하게 된다면 앞으로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40년, 5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40년, 50년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지, 남한테 계속 종목을 의지해서 어떤 것도 모르는 그런 종목들에 자꾸 투자를 해서 관리를 못해갖고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이 나만 피해갈 수 있는가? 손실은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실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100% 맞지 않듯이 예측이 틀릴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실과 이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날 것을 대비하고 또는 예측이 틀릴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그 포인트들은 중고등학생도 배워서
미국 주식을 할 정도로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차트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차트 퀴즈로 풀어보는 미국 주식 매수 타점 완전 정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구매해서 보시면 여태까지 방송을 차근차근 잘 보셨던 분들은 그 책의 문제를, 차트 문제를 약 60, 70% 정도는 풀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수 타점을 내가 잡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면 저는 이 방송에 나온 걸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학과 습인데 또 꼰대 같은 소리 한다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땀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어도 돈을 번 것 같지가 않고 그 돈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딜사이트 경제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계속 연습하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목 듣고 내 노력과 준비나 어떤 이익관리, 대응관리나 그런 손실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올라갈 거다라는 거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소액의 돈으로 그래? 여기서 사라고 했으니까 사고 나는 지지정선을 찾아서 손절관리도 하고 이익관리도 할 거야 라고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아마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꿀단지를 캐는 방법으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승 국면 전에는 반드시 저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7회 방송을 통해서 상승 국면 이전에 규칙성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규칙성을 대표적으로 한 4,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152평 또는 일봉의 그 매수 디버전스가 나올 때 월봉에서 이평선 지지가 함께 된다면 매수 상승 확률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차트들을 여러분께 한 번씩 제시를 해보고 저도 잘 모릅니다. 만약에 올랐다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종목들 고른 거는 운 좋게 올랐죠. 제가 오르게 시켜서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한 맥점들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맥점들을 익혀서 여러분들 일본 주식을 하시든 미국 주식을 하시든 한국 주식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타점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보면 매수 타점의 조건이 지금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봉 15이평선이나 월봉 33이평선, 75이평선, 150 또는 300이평선이 지지될 때 엔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봉 매수 디버전스가 발생을 한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때 매수를 한다고요? 여기 정확하게 있죠. 매수 타점은 MACD가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 주식에서 대주전자 재료와 VT를 말씀을 드렸죠. 자, 대주전자 재료를 한번 7월 15일 날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는 7월 15일이 바로 이때입니다. 7월 15일이 바로 이때인데 운 좋게 수요일 날이 아니라 목요일서부터 올랐습니다. 갑자기 많이 올랐네. 근데 오르기 전에 전조 증상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봉 33이평선의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매수 디버전스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매수 디버전스가 보이고 실제로 살려면 약
3주 전쯤에 샀어야 되는데 왜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실제로 골든크로스가 나는 지점에 산다면 바로 이날 샀었을 겁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6월 24일입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다가 다시 빠져서 6월 24일 한 7만 원 선의 가격대를 지난주 화요일에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차피 스탑을 여기 저점 65,700원 밑에 놔야 되기 때문에 7만 원쯤에 사고 스탑을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네, 월봉의 75일선 지지와 일봉의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 1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한 10%대 이런 저항선에서 10%대의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현재 포지션을 5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본전 7만 원 선의 매수가로 스탑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는 해방이 되는 거죠. 7만 원 떨어져서 다시 7만 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50% 비중은 이미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자금 관리를 만들어 놓으면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대주전자가 이제 8만 원, 8만 5천 원, 9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겠죠. 시장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다면 여러분 나머지 남은 비중 50%를 행복하게 언제 끊어 먹을지만 결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VT였습니다. 자, VT는 보면 어떻습니까? 대주전자 재료는 굉장히 많이 한 14, 5% 정도 올라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손절이 지금 매수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리스크가 없는 상태인데 VT는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또는 대주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가격을 여기에서 사서 이런 저항선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금요일 날 현재 내가 산 가격보다 약간의 이익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똑같이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이런 저항선에서 50%를 팔아먹고 손절이 지금 본전에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합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손절 관리도 안 하고 이익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무작위하게 그냥 막연한 희망회로만 돌려서 아무 대응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거의 매수가보다 2, 3% 오른 가격에 지금 있습니다.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무엇이다? 대응과 관리의 예술입니다. 이렇게 좋은 유리한 변동성이 올 때 그걸 빨리 챙겨서 내 계좌를 튼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여기에서 만약에 VT가 지금 가격이 또 이렇게 빠진다면 손실의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아, 시장이 올라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주 혹독한 을의 상태로 시장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VT를 보셨고요. 자, 이제 해외 주식에서 보면 일본 주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7월 15일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7월 15일 날이 바로 이날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똑같이 월봉의 332평선이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똑같은 규칙성 일봉에서는 매수 디버전스가 나올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운 좋게 이렇게 가격이 1440엔에서 1520엔까지 약 한 1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제가 오른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전조 증상에서 이런 형태일 때 매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앞일을 알아서요? 아닙니다. 이런 규칙성을 제가 무수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본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퀀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미 증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그 규칙성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두 번째 키엔스라는 일본 주식입니다.
키엔스라는 일본 주식은 더 많이 올랐죠. 55,000원에서 55,000원에서 6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더 많이 비슷하게 올랐네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5월 15일 날, 7월 15일 날 이런 상태에서 월봉의 75 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일봉에서는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보입니다. 그때 골든크로스가 날 때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파나소닉보다는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올라가기 전에 규칙성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다른 일본 주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DNA라는 주식인데요. 일본 주식을 혹시나 키움증권이나 증권사에서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재 상태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냐? 월봉에는 15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이미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든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었는데 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오늘 가격에도 충족을 했습니다.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3% 정도의 스탑을 놓고 월요일 날도 충분히 똑같은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그 근거로 해서 한번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저의 방송이 끝나고 나면 10시 반부터 미국 주식이 시작이 되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주식은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 펀드, 그러니까 그런 회사, 자산운용사의 주식입니다. 여러분께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이 역시 월봉에서 15이평선이 지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 계속해서 본질은 똑같은데 현상이 약간씩 다르게 여러분들께 보여지고 있죠. 자, 본질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신다면 매매를 적은 돈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을 해서 10번 중에 6, 7번 맞게 되면 서너 번 틀릴 때 대비해서 짧게 손실을 보고 먹을 때는 크게 먹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앞니를 맞춘다? 가봐야 알겠죠.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신뢰나 확신이나 믿음, 그건 얼마든지 존중을 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100%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닐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버크셔 해더웨이를 보셨고요. 또 한 종목은 펩시코였습니다. 펩시코를 보시면 똑같은 형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152평선 월봉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52평선 월봉 지지를 받는데 좀 전에는 15이평선이었고 이번에는 월봉에서 152평선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확인되는 걸 여러분들도 눈으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어때요? 원래는 그 전주에 이렇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6월 15일도 이제 상승 기운이 탔으니까 한번 계속 지켜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추세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펩시코가 지난 6월 15일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한 걸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모든 올라가는 것에는 규칙성이 있는데 그 규칙성이 모든 종목에 다 맞지는 않지만 이런 규칙성이 해당이 될 때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시면 여러분들이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목도 여러분들 스스로 찾고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30년, 40년, 50년
평생 투자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방송을 하는 요지이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처음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 그 다음에 월봉 이평선 또는 주봉 이평선을 이용해서 일봉과 결합해서 매수 타점을 정교하게 찾아보자라는 그런 규칙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테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만 하고 바로 돈을 벌겠다. 그건 욕심쟁이죠. 내게 안 됐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아, 요걸 찾았는데 제대로 찾았나요? 라고 유튜브 댓글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글로 잘 찾으셨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당 100만 원 정도 가지고 매매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코칭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번 매매하고 10번 매매하고 20번 매매하면서 3번째, 4번째 했던 그런 실수들을 자꾸 5번째, 10번째, 15번째에서 고쳐나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누군가 앞니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원칙과 기준이 생길 때까지 그런 매매 훈련을 6개월 또는 1년 정도만 하시면 저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 선정을 하고 매수 타점까지 잡아서 주식 투자를 재미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또한 확실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예제로 이렇게 방송에서 저만 아는 그런 매수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공유를 왜 해드리겠습니까? 제 제자들은 공유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공유를 해도 이걸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은 이걸 얻어먹을 것이고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찾아서 드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런 길도 있다는 걸 익히셔서 스스로 한번 내 것을 만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오전 전반장에 이렇게 매수 타점의 규칙성을 여러분들께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꼰대 같은 말씀도 드렸지만 그 부분은 또 삭제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매수 타점 찾는 규칙성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통계적 차익거래라는 말,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요새 이런 매매를 이 페어 트레이딩을 하는 재미에 푹 빠져갖고 저도 물론 매매에 중독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단방향 매수 타점으로 매수를 하고 스탑을 놓고 해야 되는데 정말 하루 왼종일 세퍼트처럼 장 앞에서 아침 8시부터 3시 반까지 요새는 NFT 대체 거래소도 생겨서 8시까지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 원칙은 딱 이렇습니다. 8시에 장을 보기 시작해서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보고 그리고 장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작년 11월 달부터 이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것에 제가 홀딱 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스프레드 매매를 하게 됐는데 이게 세포트처럼 앉아서 장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페어 매매를 하려면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이고 있죠?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차 두 종류의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거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자,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죠. 또는 기아차와 또 뭐가 있나요? 현대모비스. 또 현대모비스와 SL. 다 뭐죠? 현대모비스와 SL은 똑같이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이렇게 유사하거나 또는 상호 관련이 높은 이런 두 종목을 골라서 하나는 매수를 하고 하나는 매도를 하면 관세 폭탄이 터지든 계엄령이 터지든 시장이 막 올라가든
나는 단방향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느 종목이 오를지 잘 고르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한테는 이 페어 매매가 딱입니다. 왜? 시장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현대차가 5% 올라가면 기아차도 똑같이 5%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5% 올라가고 기아차가 1%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얼마가 생깁니까? 4%가 생기죠. 자, 내일은 또 현대차는 3% 올라가고 기아차는 또 3%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올라갔어요. 이틀 뒤가 되면 똑같이 스프레드는 3%로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프레드가 3일, 4일, 5일,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그 스프레드가 좁혀졌다가 넓혀졌다가 합니다. 그 스프레드가 무엇이냐? 현대차는 현재 가격이 20만 원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보죠. 기아차는 1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의 가격 차이는 얼마입니까? 20만 원 빼기 기아차 10만 원 하니까 10만 원이겠죠. 근데 내일 되면 이게 9만 원으로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더 많이 오르고 기아차는 적게 올랐을 때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좁혀지는 그런 과정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현대기아차가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도 있고 또 한 곳에 모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스프레드 방향은 똑같은데 어떤 때는 스프레드가 10만 원이 정상인데 어떤 때는 15만 원, 16만 원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7만 원, 6만 원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스프레드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적정 스프레드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두 종목의 스프레드만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프레드 매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매수는 뭘 하죠? 챗GPT에 쳐보면 저평가된 걸 매수를 하고 고평가된 걸 매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평가된 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스프레드 차트에서 높이 있는 건 고평가된 거고요. 낮게 있는 건 저평가된 겁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인 기아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때요? 기아가 현재 시점에서는 위에 있습니다. 그럼 기아를 매도를 하고 빨간색인 현대차가 아래에 있으니까 매수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스프레드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에 벌어져 있다면 15만 원으로 스프레드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기아차와 현대차의 스프레드가 10만 원으로 됐을 때 나는 그 스프레드 15만 원일 때 확정을 해서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어때요? 5만 원을 번 겁니다. 그랬을 때 시장에서 엑시트하고 나와서 스프레드 차익을 보는 게 바로 스프레드의 매매입니다. 자, 매일매일 유사한 두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스프레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 화면을 보시면요. PPT 화면을 보시면 원희 QNC와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똑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자, 원희 QNC는 어느 날 7.38%를 올랐고요. 주성 엔지니어는 1.73%를 올랐으니까 하루에도 이 스프레드가 약 5.8% 벌어진 거죠. 그 다음 날도 벌어지거나 좁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게 그 두 유사 종목이나 동일 종목의 특징입니다. 자, 오른쪽에 운송업종이죠. CJ 대한통운과 한진칼이 있습니다. CJ 대한통운도 올랐어요. 얼마 올랐냐? 5.23% 올랐습니다. 한진칼도 올랐습니다. 2.2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을 사고 한진칼을 매도했다면 CJ 대한통운은 5%를 벌고 한진칼은 2%를 손해를 봤어요. 그죠? 매도했는데 올라갔으니까 손실이죠. 매수했는데 올라갔으니까 이익이고. 그러면 스프레드 차익이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5에서 2를 빼니까 3%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를 매수를 하고 현대모비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둘 다 올라갔는데 현대차는 5% 올라가고 모비스는 0.8%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매수한 현대차는 5%를 벌고 매도한 현대모비스는 0.8% 손실이죠. 그러면 총 이익은 얼마입니까?
약 4.2%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같은 보험주입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죠. 자, 현대해상을 매수하고 DB손해보험을 매도를 했습니다. 현대해상은 2.5% 올라갔으니까 2.5% 수익이죠. 근데 DB손해보험은 매도를 했는데 거의 4%를 올라버렸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 손실이죠.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손실입니다. 자, 손실이 났어요. 내일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모레, 글피, 그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이게 스프레드가 확대됐을 때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스프레드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통찰력이나 인사이트가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이 오를지 저 종목이 올라갈지 뉴스를 찾아보고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 나스닥 지수나 S&P가 올라가도 또는 코스피가 올라가던 떨어지던 이 두 종목을 서로 맞잡고 있으면 서로 보험을 든 상태예요. 왜? 같은 업종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은 매수를 하고 삼성화재는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죠. DB손해보험은 0.3%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화재는 4.35%가 내렸죠. 자, 그러면 매수한 DB손해보험은 0.3% 이익인데 매도한 삼성화재는 매도를 했는데 4.3%가 내렸으니까 어떻습니까? 4.3%가 이익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익으로는 0.3% 플러스 4.3% 이익 합쳐서 4.6% 정도가 되는 거죠. 하루만 해도 이렇게 안심하고 안전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게 또는 일주일만 해도 이런 수익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마음 편한 투자가 되고 시장 중립적이고 시장 변동성에 상관없이 나는 매수와 매도를 같이 맞잡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오히려 주식 초보자분들이 이 페어 트레이딩이나 롱숏 매매를 배워서 하시는 게 평생 투자 기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의 케이스는 한 50% 정도는 단방향 매매, 50% 정도는 이 페어 트레이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는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물 계좌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 개인들이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T에 보시면 고액 투자가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주식 현물 계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공매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식 선물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 총 350 종목 중에서도 우량한 250 종목에 대해서는 개별 주식 선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선물이 있고요. 현대차도 선물이 있고 CJ대한통운도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주식 현물로 하고 매도는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개별 주식 선물 계좌를 트시고 1시간 금융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3시간 모의 투자를 하셔야만 개별 주식 선물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계좌에는 2천만 원, 선물 계좌에는 최소 금액인 1,000만 원을 넣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베테랑이 아니니까 한 종 매수할 때 200만 원, 매도할 때 200만 원 이렇게 페어를 골라서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강태공처럼 시간을 낚으면서 두 종목의 스프레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좀 더 경험이 쌓이면 매수 300만 원, 매도 300만 원 그리고 또 매수 500만 원, 매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투자를 하시면 아마 이 페어 트레이딩에 한번 빠지시면 평생 헤어나오기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방향 매매를 무턱대고 하시는 것보다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이 단방향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페어 트레이딩을 공부해서 6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실전 매매, 모의 투자까지 할 수 있어요. 6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4, 50년 사용할 수 있는 평생 고기 잡는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페어 트레이딩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인지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5, 60대 이상 분들은 자산을 지키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페어 트레이딩이 제일 안전하고 또 시장 변동성에 그리고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걱정할 필요가 없이 투자를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 제가 갖고 나왔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페어 트레이딩을 하는 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매뉴얼이 무엇이냐? 지금 PPT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기아차처럼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 페어 트레이딩에 대한 스프레드를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조금 전까지 보신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유사 업종이냐? 현대와 기아차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냐? 잘 모르시겠으면 자, 현대와 기아차는 동일 업종이야? 같은 산업군이야? 라고 챗GPT에 물어보면 금세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 유사 업종인지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동일 유사 업종이더라도 두 종목의 가격 흐름이 같은지 비슷한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두 번째, 동일 유사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인지되어도 두 종목의 가격 움직임이 유사한지 꼭 내 두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 매뉴얼은 끝난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요?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주는 좀 전에 그런 스프레드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뉴스를 분석해야 돼요? 재무제표를 분석해야 돼요? 필요 없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나요? 기업 분석을 해야 되나요? 필요 없습니다.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동일 유사 업종이냐 또는 그 확인하고 두 번째 동일 유사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두 종목의 가격 흐름이 유사하다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좁혀지고 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느냐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연습하고 훈련하시면 바로 실전 매매를 작은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동일 유사 업종인지는 챗GPT에 물어보시고 동일 유사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두 종목의 가격 움직임이 유사한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번과 2번이 확인이 되었으면 스프레드의 확대 여부를 또는 비율을 보고 진입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때 매수 매도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스프레드 차트를 보면 위에 있는 건 고평가된 것이니까 매도, 밑에 있는 건 저평가됐으니까 매수를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스프레드 차트에서 위에 있으면 고평가, 밑에 있으면 저평가. 저평가는 주식 현물로 매수, 그 다음에 고평가는 뭐예요?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하는 거는 기능상의 문제지 어떤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익히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 매매할 때 매수호가 매도호가 배우셔갖고 실제로 매수 매도 주문을 넣으면 어때요? 두세 번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선물에서는 먼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그 기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대신할 대체제로서 개별 주식 선물이 제일 적합하고 수수료도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도 주식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능적인 면은 얼마든지 극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로 만약에 이익이 나면요 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네, 비과세예요. 비과세라니까 뭐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죠. 미국 주식에서 이익 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죠. 개별 주식 선물로 해서 이익이 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아직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액주주일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주식 현물로 매수 매도를 해서 이익이 나면 어때요? 세금을 안 내시죠. 그러니까
페어 트레이딩으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낼 일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열심히 배우셔서 6시간 정도만 투자하셔서 배우셔서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시면 선물을 갖고 왔다 그랬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 확률 높은 페어, 즉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페어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제가 한 6, 7개 정도의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왼쪽은 TCK와 하나머티리얼즈의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자, 오른쪽은 유진테크와 넥스틴의 스프레드 차트예요. 자, 화면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죠. 손가락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 다 뭐예요? 둘 다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자, TCK와 하나머티리얼이 있는데요. 그러면 TCK와 하나머티리얼 중에 위에 있는 게 뭔가요? 파란색인 TCK죠. 그러니까 이때는 TCK를 개별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고 하나머티리얼을 주식 현물로 매수를 하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유진테크가 파란색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진테크를 개별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넥스틴을 주식 현물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자, 왼쪽에 스프레드가 더 확률 높은, 즉 수익이 높은 페어로 보이는지 오른쪽에 유진테크와 넥스틴이 더 좋은 페어인지 제가 요번 하나만 정답을 맞춰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 두 개의 가격 흐름이 유사하게 흐르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좁혀졌다 벌어졌다 좁혀졌다를 빈번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힌트 드렸죠. 그럼 왼쪽이 더 확률이 좋을까요? 오른쪽이 그런 페어일까요? 네, 맞습니다. 왼쪽 TCK와 하나머티리얼즈가 스프레드가 종종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고 좁혀지고를 자주 하고 있죠.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도 어떻습니까? 유사하게 흐르고 있어요. 오른쪽에 유진테크와 넥스틴은 유사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스프레드가 오랫동안 벌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안 좋은, 그러니까 수익 확률이 낮은 페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7개월 정도 실전 매매를 하면서 겪은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이 왼쪽은 삼성물산과 두산마켓의 스프레드 차트고요. 오른쪽은 삼성물산과 GS건설입니다. 건설주죠. 건설 또는 건설 관련주인데 왼쪽의 스프레드가 더 수익 확률이 높을까요? 오른쪽에 삼성물산과 GS건설이 더 높을까요? 자, 말씀해 주시는 분은 제가 앞에 몇 개는 답을 해드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한테 퀴즈로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 답 맞히신 분에 한해서 제가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트 퀴즈로 풀어보는 미국 주식 매수 타점 완전 정복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삼성물산과 두산마켓,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GS건설인데 왼쪽에 있는 삼성물산과 두산마켓이 훨씬 더 가격 흐름도 비슷하고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좁혀지고 하는 케이스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런 것이 페어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 자, KT와 SK텔레콤이고요. 오른쪽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나요? 이게 4년 동안의 가격 흐름인데 두 개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좁혀지고 벌어지고 좁혀지고를 반복하죠. 우리가 매매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벌어지고 좁혀지고 벌어지고 좁혀지고 할 때 벌어진 상태일 때 포착을 하는 거. 그건 눈만 있으면 되죠. 벌어질 때 포착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 걸 기대하고 스프레드가 다시 좁혀질 걸 기대하고. 아주 단순하고 개인적인 통찰력이나 투자 경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시면 확률 높은 페어를 이제 고르는 페어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왼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HL만도 자동차 부품주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역시 코오롱인더, 그 다음에 HL만도 두 개의 페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페어가 훨씬 더 확률이 높거나, 확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수익이 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낼 확률이 높은 게 무엇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 종목의 가격의 흐름이 유사하면서 엔드,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페어가 수익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와 HL만도가 그럴까요? 아니면 코오롱인더와 HL만도가 그럴까요? 자,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스프레드 차트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실전 매매를 할 때 제가 또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앞에 4개의 예제를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눈에도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코오롱인더와 HL만도가 가격 흐름이 유사하면서 벌어지고 좁혀지고 벌어지고 좁혀지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 진입하고 좁혀질 때 나왔다면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계엄령이 터져도 아무 문제가 없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왜? 매도가 더 많이 빠지니까. 일반적으로 빠지는 게 하락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데 하락장의 경우는 매도를 갖고 있으면 10%를 빠지고 매수는 한 6%, 7%밖에 안 빠집니다. 왜? 올라가는 건 이기적이고 시장의 모든 원리가 떨어지는 게 빠르고 급속합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폭포도 위에서 아래에서 떨어지듯이 중리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오히려 페어 매매는 더 빚을 바라고 또 올라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탄력이 붙은 매수가 더 많이 올라가고 매도한 거는 적게 올라가서 그 차익이 나눌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 페어 트레이딩의 그 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퀴즈로 내겠습니다. 왼쪽에는 파라다이스와 GKL, 뭐죠? 카지노주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역시 파라다이스와 강원랜드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파라다이스와 GKL 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파라다이스와 강원랜드의 페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좋은 페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페어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자, 이거는 퀘스천 마크로 해서 왼쪽은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이라고 적어주시고 또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히신 분을 제가 여러분께 상품을 드릴 수 있게끔 한번 PD님과 조치를 한번 취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페어 트레이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계좌 개설도 해야 되고 이렇지만 그 기능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중고등학생도 배울 수 있고 여러분 필히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배워서 평생 투자기법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